엄마, 이번 달 차 할부금 100만 원만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구나. 뭐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엄마가 사랑하는 민준이, 서연이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안 돼. 언제까지 너희한테만 퍼줄 수는 없어. 이제는 못 도와줘. 그럼 민준이, 서연이 진짜 못 보십니다. 그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 김순애 씨입니다. 순애 씨는 아들과 최근 갈등이 있었죠. 아들과는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이 수도 없이 많았고 며칠 동안 서운한 적도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안타까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가 아들과 다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었으니까요. 순애 씨 또한 손주들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말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노후가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벌써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순애 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들에게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쓰라리면서도 가장 자유로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의 집은 20평짜리 아파트 13층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35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딸은 32로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민준이의 웃는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석 2개로 고정된 7살 손자의 얼굴. 순애 씨는 우유를 꺼내다 그 사진 앞에서 멈췄죠. 참 예뻤는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 예전엔 이 무렵 5살 서연이가 전화하곤 했죠. 할미 하던 그 목소리.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순애 씨는 차를 끓여 혼자 마셨습니다. 테이블엔 의자가 4개 있었지만 앉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눌렀죠. 화면 속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순애 씨는 3번을 반복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차는 식었지만 마음은 자꾸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하루는 대화 없는 저녁, 텅 빈 식탁으로 흘러갔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찾아와 손을 잡아줬지만 딸도 자기 삶이 있었죠. 회사 일에 치이고 월세 걱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아. 순애 씨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돌아간 뒤 남는 건 또 침묵이었습니다. TV를 켜면 홈쇼핑 소리, 꺼도 공허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손주를 품을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발표했을 때 그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가족이 늘고 명절이 시끌벅적해질 거라 믿었죠. 무엇보다 손주를 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순애 씨에게 손주는 특별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순애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들을 혼자 두었죠. 대학 입학금도 모자랐습니다. 아들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채웠죠.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녀가 보탠 건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해줘야 한다. 이제라도 채워줘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던 해 명절, 순애 씨는 떡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엄마, 처가 먼저 들러야 해서요. 그 한마디가 첫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명절도 그 다음 해도 똑같았죠. 순애 씨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딸과 둘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여보, 올해도 둘이야. 아들이 많이 바쁜가 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순애 씨는 매일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보온병에 담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아들은 IT 하청회사 계약직 개발자로 야근이 잦았고 며느리는 어린이집 교사로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산후조리로 몸이 힘들어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아기띠에 민준이를 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수유 시간엔 순애 씨가 일어나 분유를 탔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청했고 순애 씨는 민준이를 안고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죠. 우리 민준이, 예쁜 우리 민준이. 민준이 100일 날엔 순애 씨는 아들에게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단지 100일 사진만 찍는다고 했지만 순애 씨에게 민준이는 첫 손주였으니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못 살아요. 고마워요. 100일 사진 찍는 날 순애 씨는 사진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찍으시죠. 사진사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괜찮아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준이는 순애 씨의 품에서 잠들었고 순애 씨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민준이 돌잔치엔 300만 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감기 기운이 있다면서요? 돌잔치 날 감기 기운 있으시면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한테 옮으면 큰일이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아니에요. 사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순애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감기는 핑계였을까요? 돌잔치 날 순애 씨는 집에서 홀로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혼자 불었죠. 민준아, 생일 축하해. 사진은 카톡으로 봤습니다. 한복 입은 민준이. 배경엔 며느리 부모가 함께 웃고 있었죠. 순애 씨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축하 현수막, 케이크, 풍선. 자신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둘째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순애 씨는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잘하라고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석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와이프가 복직해야 해서요. 순애 씨는 다시 아들네로 갔습니다. 이번엔 2살 민준이도 있었죠. 할미,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서연이는 민준이보다 예민했습니다. 밤새 울었고 순애 씨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습니다. 민준이는 동생이 싫었는지 떼를 부렸죠. 할미, 나만 봐. 순애 씨는 서연이를 업고 민준이 손을 잡고 빨래를 돌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병원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빡빡하게 살아요. 전셋집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며느리가 한숨 쉬며 말했죠. 순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기 힘들다는 걸. 그래서 돌봄 수고비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을 또 버텼습니다. 서연이가 돌이 됐을 때 순애의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애 씨는 송편을 빚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팥소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 때 언제 집에 올 거니? 엄마가 송편 빚었어. 엄마,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또, 처남 결혼한다고 해서요. 처가댁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전날이라도 들를 수 있지 않을까?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석 연휴에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애들 처음 비행기 태우는 거라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제주도를 네. 장인 장모님이 가자고 하셔서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럼 엄마, 다음에 뵐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빚어둔 송편을 바라봤습니다. 100개가 넘게 만들었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다음 날 딸이 와서 송편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송편 맛있다. 그래. 더 먹어.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손을 잡았죠. 순애 씨는 그 손을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엄마, 오빠네 인스타 봤어요?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계정이었죠.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민준이와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가 부모님과 처남 가족까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밑에는 제주도 여행,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순애 씨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 맛집 사진. 모두 추석 연휴 것들이었습니다. 맨날 돈 없다고 하더니. 딸이 중얼거렸죠. 순애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처가 식구들이랑 가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제주도 여행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가족들 데리고 가면 최소 200, 300은 들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여행은 가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요? 순애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학원을 몇 개나 보내길래. 영어, 수학, 코딩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안 시키면 뒤처져요. 엄마, 우리 세대랑 달라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요. 엄마, 우리 진짜 빡빡해요. 대출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순애 씨는 며느리가 새벽에 출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야근하던 얼굴을 생각했죠. 그래, 보낼게. 감사합니다, 엄마.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가 좀 빠듯해서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보낸 돈은? 그건 학원비로 다 나갔잖아요. 40만 원만 부탁드려요. 정말 급해요. 관리비 연체되면 곤란해요. 알았어. 순애 씨는 또 송금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카드 연체금 때문이라며 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엔 병원비라며 70만 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순애 씨는 손주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학원을 다니겠지. 서연이가 예쁜 옷을 입겠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계약 만료됐어요. 뭐, 갑자기? 계약직이라 어쩔 수 없어요. 다음 달부터 쉬면서 이직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수입이 없다는 거니? 네, 그래서 엄마, 당분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 월급만으론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순애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요. 2, 3개월이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그렇게 석 달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물었죠. 엄마, 오빠 취업했대요? 아직이래. 면접은 몇 번 봤다는데. 그런데 엄마, 이거 보세요.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 SNS였죠.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찍은 가족 사진.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민준이와 서연이, 고깃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주말 여행 힐링 가족 나들이 행복해요 라고 설명되어 있었죠. 일주일 전 거예요. 오빠 일 안 한다면서 여행은 가네요. 순애 씨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답답할 수도 있지. 엄마, 오빠한테 또 돈 보냈어? 응. 이번엔 얼마? 100만 원. 석 달째야. 딸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엄마는 뭐로 사는데요? 연금도 150밖에 안 되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쓸 데가 없어.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줘요. 오빠는 엄마를 ATM으로 봐요. 돌봄 노동은 당연하게 받고 돈은 계속 요구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오빠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1년 넘게 민준이, 서연이 돌봐드렸잖아요. 밤샘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그때 엄마 허리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착취예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 무릎 수술은요? 작년부터 미루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하면 돼. 언제요? 엄마 제발. 딸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매달 100만 원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선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만색 외제차였죠. 벤츠였습니다. 차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준이와 서연이가 뛰어내렸죠. 할머니, 민준이가 반가워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순애 씨는 손주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차 바꿨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아, 네. 중고로 샀어요. 애들 태우고 다니려면 좀 큰 차가 필요해서요. 취업은 했어? 아직이요. 근데 면접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해서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의아했죠. 중고라지만 벤츠는 비쌀 텐데. 어머니, 저희 급해서요. 먼저 갈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애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네 차 바꿨더라. 벤츠로. 뭐라고요? 엄마한테 돈 받으면서요? 중고래. 중고 벤츠도 최소 3천은 하는데요. 할부 이자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순애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차 할부금 좀 도와주세요. 100만 원만요. 순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차 할부금. 네. 면접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할부금이랑 생활비랑 겹쳐서요. 너희 취업도 안 했는데 왜 차를 사? 엄마, 요즘은 차 없으면 면접도 못 다녀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외제차까지. 중고예요. 중고 그것도 오래된 거 엄마.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순애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 정도도 못 도와줘요? 엄마가 사랑하는 민준이, 서연이를 위해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안 돼. 엄마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손주들 잘 키우는데 쓰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엄마도 살아야지. 언제까지 너희한테만 퍼줄 수는 없어. 엄마는 가끔 보면 너무 계산만 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도 이렇게 서운한데 민준이, 서연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서운할 게 뭐 있어? 이제 엄마도 너희한테 좀 신경 끄고 살 거야. 너희한테 해줄 만큼 해줬잖아. 이제는 못 도와줘. 엄마도 병원비 나가고 살아야 할 날이 많아. 그럼 민준이, 서연이 진짜 못 보십니다. 엄마, 들으세요? 그래. 진짜 그러실 거예요.
손주들 얼굴도 안 보고요? 응, 그래.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맘에 걸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마트에서 빨갛게 익은 딸기를 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로 향했습니다. 2103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야, 애들 얼굴 좀 보려고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딸기 사왔어. 잠깐이면 돼.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이에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뒤로 발소리만 멀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딸기 봉투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굽은 어깨, 빈손. 언제부터 그녀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순애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져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애 씨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민준이 100일 200만 원, 돌잔치 300만 원, 그 뒤로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학원비 50만 원, 관리비 40만 원, 석 달간 생활비로 100만 원씩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합계 2,980만 원, 거의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 돈이면 수술을 받고 낡은 보일러도 바꾸고 여행도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순애 씨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며느리 SNS에 올라왔던 제주도 여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펜션 사진, 고깃집 음식 사진, 그리고 까만색 벤츠. 순애 씨는 냉장고 자석의 사진을 떼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의 웃는 얼굴. 그녀가 보낸 돈은 숫자로 남았지만 사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새벽 4시 순애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흔들렸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걸 덮으며 순애 씨는 다음 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제 필요 없으니 자동이체를 해지해 달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요? 응, 이제 그만이야. 엄마, 잘하셨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눌렀죠. 삭제. 며느리 이름도 삭제.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순애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민준이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죠.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죠.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순애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혼자였죠. 애들은 어린이집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뒤따라왔죠. 어머니, 잠깐만요.
순애 씨는 멈춰 섰습니다. 이번 달 좀 힘든데요. 차 할부금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시면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나도 살아야 하니까. 순애 씨가 말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실 거예요?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되죠? 미안해. 이제는 못 도와줘. 순애 씨는 돌아섰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죠. 그럼 앞으로 애들 얼굴도 못 보실 줄 아세요? 순애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줬죠. 엄마,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아니, 올 것 같아요? 모르겠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딸이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순애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끊으신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구나. 당연하죠, 손주인데. 근데 엄마, 이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하셨어요. 1년 동안 밤새워 돌보고 생활비도 보내고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죠. 순애 씨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장을 보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민준이 또래의 남자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우리 손주 최고. 순애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저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는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무릎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시죠. 더 미루면 안 돼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 같았으면 수술비가 아까워 미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술 전날 밤 딸이 병실에 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니,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딸은 순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 씨는 그 손에서 온기를 느꼈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65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누워 있었죠. 수술 잘 되셨어요?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아주 잘 되었다고 하네요. 아주머니도요? 저도 무릎이에요. 오래 미루다가 이제야 했네요.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자식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애 둘 키우고 있죠. 저도요. 아들이랑 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원비에 유치원비에. 저희 아들도 맨날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나 봐요. 제가 가끔 도와주긴 하는데 이제는 저도 힘들어서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계속 도와줬는데 이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또 안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순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죠. 일주일 뒤 딸이 퇴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낡은 보일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바꿔야겠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작년부터 바꾸자고 했는데. 응. 이제 바꿀 때가 됐어. 며칠 뒤 보일러 업체가 왔습니다. 새 보일러가 설치됐죠.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집이 훨씬 따뜻해졌네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작 바꿀 걸 그랬어. 순애도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순애 씨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죠.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또래의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잠시 저렸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최근에는 딸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 좋다. 그래. 참 좋구나. 엄마, 행복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순애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좀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기뻐요. 딸이 엄마 어깨에 기대자 순애 씨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는 순간 파괴로 바뀝니다. 순애 씨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손주를 보기 위해 계속 돈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순애 씨처럼 고통스럽더라도 끊으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